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갈수록 기다려지는 2026 미 중간선거입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의 연설이나 발언을 들을 때마다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확신은 타당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짜가 미국의 삼권 분립을 패스하고 의도적으로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반년 동안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관들을 장악하고 야당을 소외시켰으며 국익을 개인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5년 현재 트럼프는 1661년부터 1715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가 만든 유명한 문구 "나는 국가다" 또는 "짐이 곧 국가다"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약화 및 악화시켰으며, 트럼프가 국제관계를 약화 및 악화시키는 동안 모든 사람과 국가들은 단순한 구경꾼 역할을 하면서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경쟁국이기 때문에 주요 경쟁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나토, EU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를 워싱턴의 친구라고 확신해온 국가들도 구경꾼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2기 시작 후 반년 동안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트럼프의 신념이나 행동 그리고 발언에 동참해 왔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고,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신선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맞설 이유 또는 필요가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모든 통치 수단을 다음과 같이 독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핵심 인사들이 행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운영하도록 임명되고, 공화당은 트럼프를 신과 동급의 구세주로 숭배하는 포퓰리즘의 물결에 힘입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법부는 행정부의 견해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소유주 또는 외부 압력에 길들여진 언론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의 대안이라고 자처하는 디지털 및 스마트 미디어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너무나 영리한 자들조차 굴복했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억만장자 엘리트들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들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라도 분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트럼프에 대한 적응은 적어도 다음 중간선거 2026 미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며, 미국 국내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시행착오식 접근 방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을 왜 못 바꿀까에 대한 질문 또는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인데요.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 특히 강대국들의 고려사항은 2026년 11월까지 바뀌지 않을까? 트럼프가 벌이는 도박과 불운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겪는 실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 예를 들어 난카이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처럼 고려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질문에 더해서 트럼프 실험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특정 정부의 경험으로 뒷받침될 수는 있지만, 마가 복제인간의 등장과 마가 진영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미국에 비해 사회의 회복력이나 유연함이 낮은 국가들, 즉 미국 국민이 받아들여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국가들의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간 2026년 11월 3일에 치러질 2026 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 아대륙, 대만, 한반도와 같이 글로벌 핫존 또는 지정학에서 림랜드에 속한 곳들은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보다는 본능과 홍보에 더 의존하는 자칭 거래의 해결사라는 트럼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보좌관, 고문, 내각 구성원 임명은 트럼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또는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우정 또는 트럼프의 재정적 파트너십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는데, 이는 민주당 전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임 대통령들의 접근 방식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책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널리 여겨지는 인물들에게 넘겨졌으며,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스티브 배넌, 터커 칼슨, 닉 푸엔테스 등과 같은 언론인 및 활동가들을 포함해 이념적으로 강경한 마가 기반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보인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은 최소한 언론과 온라인에서의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백인 기독교 우파가 네타냐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불만은 네타냐후와 미국 유대인 우파 모두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인 리쿠드와 이스라엘의 의제, 아젠다를 위해 워싱턴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정당 정치의 재평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을 들어보면 현 노동당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거침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좌파가 상황을 개선하기 시작인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전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자라 술타나 하원 의원은 새로운 좌파 정당 출범을 2025년 7월 4일 선언했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정치적 좌파의 움직임은 정치적 우파의 재편 조짐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극우 정당인 리스토어 브리튼까지 등장했는데, 리스토어 브리튼은 영국 보수당에서 분리된 강경 반이민 정당, 즉 개혁당보다 훨씬 더 우익입니다. 개별 국가마다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패스하고 마무리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와 함께 워싱턴에게 2026년 11월까지 국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외부에서 중대한 변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웃자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한 가장 큰 먹이는 종교적 극단주의, 인종 혐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갈수록 기다려지는 2026 미 중간선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